이번에는 북한의 내부 상황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현성월의 활동이 부쩍 늘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지만 저는 항상 현성월이 김정은의 측근으로서 김여정이 자리에 바로 김여정이가 있던 자리, 그게 어떤 자리냐? 선전부 제1부부장이죠. 선전부 제1부부장에 있다가 김정은의 그 지시에 의해서 김여정이 벼락 출세를 했습니다. 최룡해가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고 김여정이 바로 조직부장 자리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룡해를 급기야 조직부장 자리에서 해임하고 김여정을 조직부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조직부장 자리라는 것은 북한의 가장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있는 동안 바로 조직부장 겸 당전의 조직비서로 있었습니다. 지금 김여정이 있던 그 자리죠. 그런데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 최고 지도자가 되고 당전의 총비서가 됐지만 조직비서 자리와 조직부장 자리는 그 느기에도 물려 안 주고 다 겸임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지금은 위원장이죠. 그 전에 김정일이 있을 땐 총비서입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일, 조선노동당 조직비서 김정일, 조선노동당 조직부장 김정일, 이 세 가지를 겸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 조직부장과 조직비서는 한 자리거든요. 조직부장이 조직비서를 겸임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부라는 것은 북한의 모든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사업을 조직부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 간부사업은 조직부 간부 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 간부들의 간부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북한 전반에 대한 간부사업을 다 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당비서로 조직비서 임명을 받으면 그 당비서로 임명받은 그 당비서가 기타 행정일꾼들을 간부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북한의 간부사업은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최고의 간부들, 당중앙위원회 비서나 당중앙위원회 정치구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부장, 부부장, 뭐 대남사업부든 국제부든 할 거 없습니다. 이 모든 간부사업을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 겸 조직비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줄 수 없던 거죠.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올라와 가지고 이 자리를 바로 최룡해가 잠깐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 조직부장 겸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꿰찼던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안 몰리겠습니까? 우무로 양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직지도부에 지도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간부들을 불러 모으고 또 음성적으로는 뒷구멍으로 최룡해와 줄을 대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하고 그 줄을 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최룡해한테 사람들이 몰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룡해가 간부사업을 해서 김정은이한테 비준을 사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김정은이가 어떻게 일일이 그 많은 수천, 수천 명이 되는 그 간부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최룡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당중앙위원회 청년사업부장을 비롯해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인맥도 많고 줄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룡해 주위에 사람이 몰리게 됐던 거죠. 김정은이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그렇다고 장성택이처럼 또 쏴 죽일 수도 없고 또 총살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항일 빨치산 1세 자녀들이 아직도 막강한 자리에 포진해 있는데 특히 군부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불안해해서 김정은을 받들겠습니까? 그래서 국려지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핫바지라고 불리는 김용남 자리.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이라고는 아무것도. 자기 운전수, 자기 비서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그 김용남 자리에 바로 최룡해를 보내놓고 김여정이를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김여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자리에 얼마 전 2015년 16년도까지 대령으로 대좌죠. 이민군 대좌의 군복을 입고 중국에 갔다 왔던 현성월이라는 여자가 선전부 제1부부장. 다시 말씀드리면 김여정이 있던 자리에 바톤 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통을 넘겨주고 김여정이는 조직부로 옮기고 현성월이가 왔다는 거죠. 자, 그럼 현성월이가 누구냐?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도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현성월은 어린 시절 김정은을 돌봐줬고 또 김정은이 청년으로 성장할 때 현성월이를 사모했다는 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보다 연상의 여인을 사모하고 연상의 여인을 자기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여자, 이것이 바로 현성월입니다. 이 여자가. 물론 거기에서 현성월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리면서 자라오면서 현성월의 손길에 따라서 손때 묻은 김정은은 현성월의 손때가 묻었죠. 왜? 계속 데리고 다니고
뭐 음악도 돌려주고 음악도 배워주고 그러면 현성월이 어떻게 김정은과 그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현성월이라는 여자는 김정일의 기쁨조에 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아는 그 정보에 의하면 김정은과 김종철, 즉 고용이의 가족이죠. 김정일이 숨겨놓은 고용이가 바로 원산 배나무골 휴양소, 즉 배나무골 특각이라는 그 별장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김정일이가 고용이를 만나러 갈 때 이 기쁨조 가수들과 이 현성월과 같은 그리고 무용수들을 데리고 약 한 15명을 데리고 항상 고용이가 있는 그 배나무골 초대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술도 마시고 공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정은이는 나이는 어리지만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또래들과 만날 수도 없고 학교에도 갈 수가 없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면 다 노출되기 때문에 학교에도 갈 수 없고 또 원산이라는 그곳에는 김정은이 다닐 만한 학교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위급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도교사, 뭐 수학, 국어 할 것 없이 지도교사들이 개별적인 지도교사들이 집에 와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친구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이때 김정일이 한번 내려올 때마다 데리고 오는 이 기쁨조 현성을 이 가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15명, 20명 되는 그 가수들 중에 자기한테 관심을 보여줬던 이 현성월이를 사모하게 됐다는 것이 북한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상형으로 생각했고 성장하는 과정에도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자주 만날 수는 없죠.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김정일이가 자주 원산에 내려오면 거기서 이제 만나게 했고 또 스위스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평양에 다녀올 때 원산으로 내려오면 그때 이제 김정일이가 와가지고 또 이제 무희들과 가수들 같이 와가지고 연애하고 며칠씩 보낼 때 그때마다 자주 만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어느덧 지도자가 됐죠. 현성월이 아마 김정은이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김정은이 조직한 것이 바로 모란봉 악단입니다. 그 모란봉 악단이 조직되기 전에는 운하수 악단이라는 거 있었죠. 김정일이 때는. 근데 그것을 해체하고 모란봉 악단을 조직하고 그 모란봉 악단의 단장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가 현성일을 시켰던 거죠. 아마 예정을 잊지 못했겠죠. 자기 젊은 시절에 자기가 사모했고 자기가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현성을. 뭐 어떤 썸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여인이죠. 아버지의 여인. 김정일의 여인이었지만 김정은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깝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대좌가 북한에서는 대좌, 우리말 대령이 벼락 출세해서 인민군 상장이 된 겁니다. 대좌에서 상장으로 인민군 상장, 별 3개죠. 별 3개로 그야말로 급격한 출세를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김정은에 의해서. 그 김정은이 현성월이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했는지 현성월은 김정은이 초기 2012년 지도자가 된 다음에 노래하는 모습이 있어요. 임신돼가지고 아마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공개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임신을 됐지만 그 임신된 몸으로 김정은 앞에서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모란봉 악단이나 이런 여성들이 공연을 하고 다음에 단장인 현성월이 나와서 독창을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임신된 몸으로 시집을 갔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출산을 하고 나서 그 아이를 남편한테 시집으로 보내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김정은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란봉악단 단장 대좌로 중국을 갔다 온 이후에 급격히 출세의 가도를 달립니다. 그리고 현성월이가 했다는 이야기가 또 가관입니다. 나는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충성을 다하여 김정은 장군님만을 모시겠다. 이렇게 말한 여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김정일 시대에 김정은을 위해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임종을 지켰던 김옥이라는 여자 아마 여러분들 생각날 겁니다. 실제는 비서였죠. 속이. 문서원이라고 불렸던 문서속이라고 불렸던 이 김옥이. 김정일의 임종까지 지켰던 이 김옥이. 시집도 안 갔죠. 그 여성과 똑같이 나는 오직 김정일 장군님을 위해서 나는 한평생 김정일 장군님께 내 몸과 마음 모든 걸 다 충성을 다 바치겠다. 그랬던 김옥이가 연상되는 것처럼 현성월이는 자기 아이를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나타나는 곳에 김여종이나 이설주보다 더 많은 활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즉 김정은이 가는 곳은 다 나타나. 언제든지 현성월이가 나타납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발표했듯이 김정은의 최고 행보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수행한 간부가 바로 김여종과 이설주가 아니라 현성월이라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북한 전체 주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자기를 따를 수 있도록 모든 언론, 매체, 방송 할 것 없이 문화예술을 총관장하고 신문, 언론, 매체, 신문을 비롯한 모든 방송 매체, 예술단까지 북한에 있는 모든 예술단도 관장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입니다. 거기에 제1부부장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현송월은 김정은이의 선전 담당 수석 비서관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선전 담당 수석 비서관입니다. 벼락 출세했죠. 그것도 김옥인은 김정일한테 충성할 때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김정일을 만났지만 현성월이는 처녀 시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집 가기 전에 김정은과 자주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시집을 갔다가 아이와 남편을 버리고 김정은한테 간 여인이 바로 현성월입니다. 앞으로 현성월이는 김여정 다음에 북한의 실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이설주는 어떻게 되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현성월이가 그렇게 되면 이설주는 어떻게 되냐? 이설주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조선 왕조나 고려 왕조 때 왕이 조나라가 오잖아요. 왕이 중전을 맞이해서 중전이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갈등 속에서 갈등을 겪고 후비한테 당해가지고 후궁한테 당해가지고 쫓겨나는 사례를 여러분 못 봤습니까? 이설주는 그 운명에 처해 있어요. 지금 딸만 둘이라고 합니다. 지금 몸이 엄청나게 약하고 살이 다 빠져가지고 힘없이 김정은을 수행하는 모습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봤을 겁니다. 그것도 하도 이설주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지고 다니니 왜 김정은이가 나타나는 곳에는 처음에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돼서 김정은이 현지도나 군부대를 방문할 때는 언제든지 이설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설주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건 북한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북한의 김정은을 선전하고 김정은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조선중앙TV에서 계속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설주가 북한 주민들한테 익숙합니다. 현성월이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설주는 없어지고 현성월이가 나타나니까 소리 무성할 거 아닙니까? 북한 내에서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번씩 데리고 나오는 것이 이설주고 이미 이설주와 김정은 사이는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언제 화면에서 사라질지. 그러니까 이설주는 불쌍한 요인이 돼버린 거죠. 이제 또 제가 봐선 김정은의 성격을 봤을 때 이제는 아마 이설주를 멀리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김정은의 성격상. 그 여자 편력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설주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불쌍하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김여정과 현성월이는 상당히 친밀할 뿐만 아니라 서로 모든 문제를 김여정과 현성월이 상의한다. 그러면 이설주는 완전히 빠진 거죠. 오늘 제가 이 이설주와 현성월, 김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사 편력이 있던 여성을 좋아하던 여성을 갈아치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김정은이 상당히 위태롭다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을 보면서 특히 거기에 또 한 여자가 또 끼어 있는데 바로 최선이죠. 벼락 출세했습니다, 이 여자도. 외교부 국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외무성 제1부상이라는 직책으로 벼락 출세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좌로 있다가 갑자기 투스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최선희도 마찬가지죠. 이 왜 여인천하가 돼가고 있냐면 김정은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북한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측근들 중에서 아무리 둘러봐야 김정은이 자기가 믿고 맡길 수 있고 믿고 말할 수 있는 측근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60, 70이 넘었습니다. 조영원이 보세요. 이번에 조영원 제1부부장이 중앙당 조직부 제1부부장. 김유정이 밑에 있죠. 1부부장이 이번에 현성월이와 같이 방사포 쏘는데 이제 나타났는데 그 조영원은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니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자기와 같은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유치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중학교도 못 다니고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대학도 못 다녔습니다. 다 어디가 있었냐? 초등학교 시절에는 개별 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공부를 했고 없죠, 친구가. 중학교 시절에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 스위스에 유학가 있었습니다. 약 한 5, 6년 동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마치기 직전에 법안 거기서 나라를 보내다 들어와가지고 군대 약 1년 동안 나갔다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제가 이제 다음번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원산에 있는 군부대에서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고 어느 고위 간부의 자제라는 이름하에 들어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그가 군대 생활을 했는지 그 1년 갔다 온 게 전부고 3년을 갔다 오라고 했는데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뛰쳐나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뛰쳐나온 것이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가서 2년 동안 공부한 것이 전력이 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동기생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 같이 생활하면서 생사고락을 하진 않더라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밀해지고 친근해지고 성격을 파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라왔다면 많은 친구들도 있고 인맥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됐기 때문에 김정은이 고독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최근 김정은 최측근으로 있던 제 선배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지금 미국에 가 있죠.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많은 고위층 간부들이 김정은이 무서워서 할 말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잘못 보였다가는 어린 나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 나를 깔본다,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신뢰가 바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었죠. 눈을 감고 김정은이 연설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에 대한 도전이다. 나를 무시했다. 최고 저놈을 무시했다는 그 이유로 지금까지 현영철의 모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샅샅이 뒤져가지고 잘못 아닌 잘못을 묶어가지고 총살당한 것이 바로 현영철입니다.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믿고 김정은한테 마음을 털어놓겠습니까? 또 제대로 된 보호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김정은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상용의 여자, 자기 동생, 자기한테 충성하고 몸까지 바칠 수 있는 이런 여자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운명이 참 딱하기 굳이었고 김정은의 운명이 결코 오래 갈 것 같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명도 TV 자유조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동강 오리불고기에 오셔서 맛있는 오리불고기도 드시고 냉면도 드시면서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음식을 드시면서 그것이 바로 저를 도와주는 길이고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길임을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